자, 일단 뭐 여러 지금 세간에 관심이 있는 이슈들이 여러 있는데 이 중에서 아무래도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시진핑 주석과 관련된 이제 전화 통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에이펙 참여 여부에 대한 관심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단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한 30분 정도 뭐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네.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상당히 좀 화기애애했다. 좀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동안에 얼마나 윤석열 정부에서 중국이 모멸감을 느끼고 또 트럼프와 바이든으로부터 사실 배척당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사실 시진핑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예. 우리 국익만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굳이 그럴 필요는 전혀 없었던 거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아마도 이 중국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했을 것이고 사실은 윤석열 씨가 비상계엄 선포하면서 탄핵을 스스로 자초하고 유도한 것에 대해서 네. 야 진짜 너는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또라이구나. 스스로 자책을 이렇게 내놓는구나. 아마 예.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시진핑이 우리나라에서 뭘 잘해줄 거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예. 그쪽은 또 그쪽 나름대로 얼마나 뭐 미국 못지않게 우리들한테 만만하지 않은 상대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건 11월 경주에서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예, 그렇죠. 이때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초청했다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네. 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진핑이 아직 뭐 제대로 정식 화답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가 어쨌든 초청했고 이게 최초로 사실은 우리들에게 어떤 가시적인 성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만약에 이재명 정부의 외교 라인이라면 반드시 이건 성사시켜야 되는 문제다. 반드시 성사시켜야 된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변호사님께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여러 이제 미중 관계에 있어가지고의 어려움을 이 시진핑 주석이 좀 언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한박 웃음을 짓는 모습이 포착이 되는데 도대체 뭐가 저렇게 유쾌하실까라고 생각을 하면 나 정말 어렵다,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뭐 이야기 중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해요. 우리가 뭐 교류 문제에 대해서 걱정 없이 계속 우리가 좀 활발하게 함께 해 나가자. 뭐 동반자 관계 이걸 계속 발전 협력해 나가자 이런 거를 또 주문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시진핑 주석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뭐 공감대를 쌓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 이후에 그러면 이 만남의 장소 아무래도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에이펙에서 만날 수 있느냐. 근데 실제로 이 민주당 내부 소식통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온다라는 거에 대한 거는 거의 확답이 된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뭐 간다 이런 말 하진 않았지만 예. 사실은 에이펙 정상회의에 중국 국가주석이 참가하는 건 당연한 것으로 그동안 여겨져 왔었단 말이죠. 그리고 시 주석이 사실 박근혜 정부 때 2014년 7월인가요? 예. 이때 대한민국 방문하고 이후에 한 번도 방문을 안 했어요. 네네네. 그게 왜 그러냐면 중간에 이제 사드 배치 그렇죠. 문제 때문에 한중 관계가 매우 그 당시부터 좋지 않았었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중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을 2014년 11월 그리고 2015년 9월, 16년 9월 이렇게 방문하면서 조금 이제 관계 모색을 꽤 했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번 갔었어요. 예. 근데도 시 주석이 되게 거만하게 예. 한 번도 온 적도 없었었고 그냥 뭐 말로는 당신들하고 잘 지내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제대로 반응한 적은 없다고 좀 판단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시 주석이 방한하는 것을 성사시키면은 우리 입장에서도 매우 고무적인 상황인 것이고 또 중국 입장에서도 그동안 한국과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던 것을 이번 기회에 일소시키고 또 앞으로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양국 간의 관계를 예. 확립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죠. 시진핑 주석도 본인이 거만하게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뭐 우리랑 그렇죠. 뭐 잘 협력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뭐 발등에 본인도 불이 떨어지는 상황이라 올 가능성이 매우 그렇죠. 높다. 그리고 방한을 하게 되면 이제 11년 만에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 자체로도 굉장한 좀 상징성 의미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이제 이 상상의 영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들이 뭐 트럼프도 올 것이냐 이거는 뭐 어느 정도까지는 알겠지만 네. 가장 좀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면서도 그래도 그만큼 관심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는 김정은도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물밑에서. 그건 나는 사실 좀 불가능하다고 예, 보는데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오기에는 너무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그렇죠. 여건이나 안전 문제 같은 음. 것들이 이제 심각하게 고려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물론 그런데 만약에 시진핑이 오는데 무더워서 온다. 그러면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래도 안전 문제는 시진핑하고 같이 예. 뭔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여서 좀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기회도 놓치고 또 안 움직인다. 예. 그러면은 김정은이 너무 고립되는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김정은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오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차후에 이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재명 정권 때 이렇게 물꼬를 터놓고 뭔가 해놓는 것이 자기네들 입장에서 좋을 것 같고 특히 한중 관계 개선과 더불어서 이 북한하고 남한 간의 관계를 개선시켜야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이 협력이 훨씬 더 잘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란 말이죠. 예, 그렇죠. 이제 그렇게 따진다라고 한다면은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조금 듭니다만 저는 사실은 좀 기대는 안 합니다. 예, 저도 기대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기대 심리가 있는 게 아무래도 그만큼의 여러 지금 이 상황적으로 도파민이 여러 터지는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여기까지 이제 기대 심리가 미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번 에이펙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하게 되면은 이에 대한 좀 국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입지를 확고하게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상징성도 그렇죠. 부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침 근데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미중 관계가 굉장히 좀 유연해지고 있는 그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마침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균형적 외교가 또 더 빛을 발할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도 들어요. 사실 트럼프도 지금 거의 약간 꼬리를 내린 셈 아니겠습니까? 아, 예, 그렇죠. 네, 그 미국에서도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좋지 않은 여론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예. 그다음에 쓸데없이 다른 나라들을 자극해가지고 오히려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트럼프도 눈치가 빠르고 금방금방 사실은 저는 트럼프 약간 홍준표 전 지사하고 좀 비슷한 느낌을 솔직히 받아요. 그래서 예. 홍준표 씨도 막 이랬다 저랬다 사실 하면서도 전혀 그게 어색하지 않고 되게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전부 다 자신의 입지와 자기가 처한 상황을 좀 뭔가 모면하고 시선을 돌리게 하는 효과가 되게 탁월하단 말이죠. 전 트럼프도 그런 의미에서 매우 뻔뻔한 사람으로서 그렇죠. 오히려 지금 현재 중국과의 관계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나쁜 국가로 몰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본인 입장에서는 조금 유연해지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그게 바로 시진핑 주석이 이 상황을 꼭 움켜쥐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이유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번 기회에 한중 관계가 회복세를 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간 우리가 좀 이렇게 여러모로 좀 정체기에 있었던 어떤 수출 부분이라든가 그런 회복도 있을 거고 소비재 산업에 대한 회복도 좀 이뤄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 결국은 이재명 표 이 실용주의 외교가 지금 이제 0%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는 것을 좀 깰 수 있겠다라는 그 긍정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지금 그 OECD 국가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잠재 성장률이 어젠가 나온 걸 제가 봤는데요. 미국이 2%가 넘었고 우리나라는 1.98 이런 식으로 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 2026년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건데 되게 높아요. 독일 같은 경우는 0.49% 정도로 네. 아주 낮게 평가가 돼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는 초창기만 하더라도 혹은 작년 말이나 올해 초만 하더라도 잠재 성장률 거의 0% 가까운 얘기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부터 점점 이게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